처음에 이렇게 이미 구입하셨나요? 라든지 이런 창이 뜨는데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닫으세요. X. 자, 요 화면서부터 보시면 되세요. 지금 새 프로젝트를 우리가 제작을 할 거고요. 밑에 프로젝트는 저는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제가 비바 비디오로 작업을 했었던 것들이 프로젝트로 뜨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체험 설치하셨으니까 없겠죠.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위쪽에 노란색 버튼에 새 프로젝트 요거를 이제 눌러 볼게요. 클릭. 그러면 클립 선택이라고 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가 가져올 사진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클립을 최소 하나 이상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내 사진에 있는 그 클립들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다 하셨다면 다음에라는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져오기라고 창이 뜹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면 동영상이 벌써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동영상을 그대로 만들어진 걸 활용할 수도 있지만 조금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져와진 다음에 만들어진 동영상을 가볍게 확인해 보고 다른 테마로도 한번 입혀 볼게요. 자, 한번 플레이해서 보면은 요런 식의 그냥 간단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뭔가 좀 재미가 없죠? 네, 이건 이제 동영상 부분도 넣은 거랑 사진 넣은 거 보이는데 뭔가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앞에 타이틀을 눌러보면은 다양한 테마들이 보여요. 핫, 러브, 브이로그, 여행 등의 다양한 테마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트라이라고 적혀 있거나 자물통이 그려져 있는 거는 무료가 아니지만 나머지들은 무료로 넣을 수 있는 이미지들이니까요. 터치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행 갔던 거니까 여행해서 볼까요? 그러고 마음에 드는 테마를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테마가 이제 만들어져서 한번 재생해보면 간단하게 영상이 제작이 됐죠. 만약에 다른 테마를 볼 거면 다른 테마를 눌러서 설정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행지라는 테마로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많이 있으니까 한번 선택해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보세요.
자, 여기서 일단 좀 설명할게요. 타이틀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 고르셨다면 여기 타이틀 중에 이렇게 T자 적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는 누르면 뭐냐면 여기 지금 브이로그 1 뭐 여기 2020년 2월 28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요 글씨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철원 주상절리에 갔던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놓으면은 이 위치에 그렇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요거는 이제 날짜인데 내가 뭐 22년 그때 이제 5월 달에 간 거긴 해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면은 타이틀에 여기 있는 글씨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타이틀에 있는 내용들을 바꿔줄 때 내가 테마에 있는 글씨를 바꿀 때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타이틀에서 음악을 교체하면 누르세요. 요거는 여기 깔려있는 음악이 마음에 안 드실 때 음악을 교체해서 다른 음악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맨틱, 브이로그 등의 다양한 음악들, 즉 무료로 제공되는 음악들 중에 마음에 드는 음악을 만약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이 음악을 용도를 누르시면 이게 적용이 돼요. 요 시작점을 나는 여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쯤부터 하겠다 이런 경우는 시작점을 드래그해서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 하면 이렇게 맞추고 용도를 눌러주시면 음악이 내가 맞춰놓은 데서부터 음악이 나오겠죠. 자, 음악의 경우도 여기 보시면 볼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너무 소리가 크면 볼륨을 낮춰서 원래 이제 동영상에 음악을 넣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소리가 좀 너무 시끄럽게 들리지 않도록 맞추시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음악을 넣으실 때 여기 있는 인기 음악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내 음악이 만약 있다면 내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다만 이때는 주의하실 게 뭐냐면 마케팅을 위해서 내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음악은 일단 저작권이 거의 대중가요들은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넣으시면은 마케팅에서는 좀 적당하지 않고요. 다만 요 비바 비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간단히 제가 여행 영상 같은 걸 만들듯이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갔을 때 사진이나 영상을 짜집기 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편집해서 보내줄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끼리 알 수 있는 재밌는 음악, 좋은 음악들을 넣어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음악이라는 거는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얘기할게요. 자, 이 밑에 생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클립들의 길이라든지 뭐 사진의 동작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건데요. 요 한 칸 한 칸 우리 사진 하나하나 넣은 것 또는 동영상 하나하나 넣은 걸 클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클립은 3초 있다가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절해서 짧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음 클립은 내가 길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길게 늘리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립을 선택하시고 늘리면 길게 초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클립을 선택해서 줄이면 초가 줄어들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넣은 경우는요. 그 영상에 대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넣었을 때 얘가 좀 지루한 영상이면 속도를 빠르게 해서 완성을 하게 된다면 해당 영상은 빠르게 진행이 되는 영상이 되겠죠. 또는 영상 중에 일부를 잘라내고자 할 때는 이 흰색 막대기 있죠.
흰색 막대기를 영상의 자를 위치에 갖다 놓고 자르기를 누르시면은 영상을 잘라내거나 나누시는 것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내가 필요한 영상의 위치만큼만 놓고 완성하시면 그 영상에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거 왜냐하면은 장면 전환이 계속 눌려서 그래요.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면 편집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편집을 이용해서 크기를 키우거나 영상의 크기를 줄이거나 해서 화면에 적당하게 맞추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근데 요 수학고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유료 서비스인 것 같아서 잠깐 닫을게요. 닫다 보니까 창이 닫아졌어요. 근데 창이 닫아졌어도 우리가 작업하고 있던 건 이렇게 프로젝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르면 제가 작업했던 것들이 그대로 가져와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성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클립 한 장 한 장을 내가 초를 줄이거나 아니면 동영상의 경우는 어떤 부분만 잘라서 나타내거나 할 때 이용하는 게 클립이다, 생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이 화면들은 하나하나의 클립인데 우리가 작업하려면 크게 보는 게 좀 더 낫죠. 그러면 두 손가락을 왜 사진 확대할 때 늘리잖아요. 그래서 두 손가락을 이렇게 늘려주시면은 클립을 크게 보시면서 작업할 수 있으시니까 좀 더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화면을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재생 시간이 길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작업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화면을 늘릴 때 이용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생성에 대해서는 이제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받고, 딱히 질문이 없다면 음악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소개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음악으로 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음악이라는 탭은요, 음악을 우리가 넣었던 음악을 지우거나 아니면 일부를 넣었던 음악을 넣고 일부 음악을 자른 다음에 다음 음악을 이어서 넣거나 이럴 때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음악에 또 다른 음악이 겹치게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음악 부분, 여기 지금 줄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음악에 대해 자르거나 아니면은 페이드로 서서히 줄이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이 티켓 있는 부분에서 만약 음악을 내가 잘라버리겠다 아니면 나눠버리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음악을 나눌 수가 있고, 이 나눠진 이 뒷부분의 음악을 버릴 거면 삭제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 음악이 나오다가 여기서 뚝 끊기는 상황이 생기겠죠.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이 음악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페이드를 이용해서 페이드 아웃으로 점점 음악이 줄여지게 그렇게 해주시게 된다면 음악이 여기서 들어볼 때 여기 음악이 들리다가 점점 줄여지는 그런 형태가 됐을 거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음악을 추가로 더 넣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음악 넣을 부분, 오디오 트랙 넣을 부분에 이렇게 하얀색 바를 갖다 놓고 음악에서 음악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다른 음악을 더 추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음악만 넣는 게 아니라 음악을 중간에 끊어서 다른 음악이 이어지게 넣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볼륨을 조절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음악을 넣을 때도 처음에 음악이 서서히 나타나게 할 거면 페이드 인으로 넣으시면 서서히 음악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세팅해 놓고 들어보시면 부드럽게 음악이 들리겠죠. 자, 만약에요, 음악을 이렇게 넣고 나서 제가 만약 여기에 효과음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효과음을 넣고 싶은 위치에다 마찬가지로 하얀색 바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고 효과음을 누르게 된다면 여러 가지 효과음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찰칵 효과를 넣겠다. 그럼 용도를 누르면
이 위치에 찰칵이라는 효과음이 나오겠죠? 자, 효과음을 내가 넣고 싶은 데서 이렇게 갖다 놓고 마찬가지로 효과음 해서 다른 거 한번 넣어볼게요. 뭐 추천, 경쾌한 되게 다양해요. 자, 만약에 이걸로 넣겠다. 그럼 다운받아서요. 용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지겠죠? 그러면 음악과 함께 중간중간에 추임새처럼 이렇게 효과음이 들리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의 효과음으로 사람들의 귀를 좀 쫑긋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더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더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얀색 발을 맞춰놓고 더빙을 누르시게 된다면 제 목소리를 녹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스타트를 눌러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스타트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녹화가 돼서 들어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철원에 있는 주상절리길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유리잔도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우리가 좀 재밌게 확인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정도 넣고 중지하고 완성해 볼게요. 사실 아무 말이나 막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녹화됐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스타트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녹화가 돼서 들어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철원에 있는 주상절리길이라는 건데요. 뭐 여기까지 해가지고 내가 봤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잘랐으면 좋겠다. 있으면 나누기 하시면 되죠? 나누기에서 필요없는 건 삭제해버리면 되니까 필요없는 말은 제거를 한다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은 목소리 변조해서 뭐 여성 목소리, 남성 목소리, 뭐 말하는 톤, 귀여운 아이 목소리 이런 식으로 변조 효과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목소리가 녹화가 돼서 네, 간단하게 목소리 변조까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여기 빠져나오는 걸 누를게요. 자, 또 누를게요. 자, 음악이라는 부분을 한 번씩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일단 제가 질문사항 한번 받고 텍스트로 넘어가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넣으실 때도요, 마찬가지로 흰색 바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글씨를 적고자 하는 부분에 흰색 바를 가져다 놓으세요. 예를 들어 여기 아워타임 다음에 저는 얘가 사라지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글씨를 적고 싶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흰색 바를 맞춰주세요. 맞추실 땐 여기 빈 공간을 이렇게 끌어서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흰색 바를 맞추셨다면 조금 더 여기쯤인 것 같아요. 자, 여기다 텍스트를 눌러서 여기다가 내가 글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철원 주상절리길 이렇게 적고 체크를 하면은 글씨가 적힐 테고요. 이 글씨의 위치는 끌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으면 돼요. 그리고 글씨를 좀 더 설명드리자면 키보드로 작성한 글씨는 글씨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서 늘리거나 줄여도 돼요. 여기서 조절해도 되고, 스타일을 넣어서 뭔가 좀 예쁜 어떤 스타일을 적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느낌으로 넣으면은 이 글씨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글씨가 적히는 형태가 되죠. 이런 스타일을 넣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스타일에는 최근 애니메이션 컬러 등의 다양한 효과들이 있고요. 이런 손 모양의 효과도 쓸만할 것 같죠? 글씨를 조금 줄여서 놓으면 같이 손도 작아지니까. 하트 모양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여기다가 제가 텍스트를 이어서 놓겠다라고 하면 커서를 또 갖다 놓고 텍스트 추가를 누르시면 아까와 같이 텍스트를 적을 수 있어요. 흔들다리도 건너보고 이렇게 적을게요. 자, 글꼴을 이번엔 바꿔볼 건데 여러 가지 기본 글꼴 말고도 예쁜 글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트라이는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트라이 아닌 것 중에 골라볼게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글꼴이 바뀌어서 나오죠? 그리고 이 글꼴에 대한 텍스트에 보면은 색깔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에 띄는 어떤 색깔로 설정해서 글씨를 나타내 줄 수도 있고요. 테두리를 줘서 텍스트가 잘 안 보인다면 바깥쪽에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텍스트는 그럼 까만색으로 해볼까요? 잘 보이게. 자,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랑 보이니까 글씨가 잘 보여서 나오죠? 밑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놓을게요. 자, 글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을 수가 있고 글씨에 지금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데 스타일은 제가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최근의 스타일 중에서 적용할 스타일이 있으면 고르시거나 아니면 스타일이 없는 걸로 그냥 고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텍스트 있죠? 이거는 스타일이 없는 거예요. 글꼴에서 아까 텍스트랑 테두리 줬었고요. 자, 생기라는 건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는 처음에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글씨가 나타날 때, 루프는 반복이고 아웃은 사라질 때에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루프로 놓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애니메이션을 주고 체크를 해보면은 이 흔들다리도 건너보고 흔들흔들 거리는 느낌이죠. 자, 이런 식으로 효과를 설정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타입 툴은 텍스트를 추가할 때는 추가하시면 되고요. 내가 글씨를 편집할 때 편집, 아니면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 이 위치에 똑같이 저는 여기에다가 만들고 싶어요. 그럼 추가를 누르면 이 위쪽에 생기잖아요. 그쵸? 원하는 위치에 딱 안 맞는다 하면은 복사해서 넣을 수도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걸로 할게요. 배경 제거는 배경을 없애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사진이 있을 때 배경을 없애고 다른 배경을 깔아 넣는 그런 기능이에요. 만약 여기에서 이 그림에 이런 배경으로 넣겠다 선택하면은 이 영상에서 사람 부분은 두고 나머지 배경 부분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재밌는 효과이긴 한데 글쎄요, 쓰실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런 배경 제거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텍스트랑 배경 제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사진 삽입서부터는 여기까지 일단 질문을 받고 또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사진 삽입인데요. 여기서의 사진 삽입은 이 옆에 클립 추가랑은 좀 다른 의미예요. 여기 클립 추가의 경우는 영상과 영상 또는 사진과 사진 사이에 사진을 추가할 때 이용을 하시는 기능이라면 사진 삽입은 그냥 이 영상에 사진을 집어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사진을 넣고 싶다. 그럼 사진 삽입을 하면은 사진이 이렇게 불러와지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진에서 찾으실 수도 있지만 저번에 샌드애니웨어로 우리가 로고 사진을 집어넣어 봤잖아요. 그럼 여기를 눌러서 저번에 저장했던 샌드애니웨어로 가서 저번에 이제 불러왔었던 로고 사진을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고 사진을 넣은 거를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해서 보통은 왜 영상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어떤 워터마크 같은 게 박혀 있잖아요. 꼭 오른쪽 상단이지만은 않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표시 로고를 넣어 놓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넣은 것을 처음 시작서부터 끝까지 나오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맞춰서 시작서부터 끝까지 나오게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끌어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얘가 너무 진하다. 그럼 불투명도를 낮추시면 되는 거예요. 연하게 해서 내 로고를 깔아서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시작 위치랑 끝 위치에 들어가 있다면 계속해서 내 로고가 영상에서 보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브랜딩이 되겠죠. 네, 그런 용도로 해서 사진을 넣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일부에다 예를 들어 홈쇼핑 같은 데서도 보면은 영상의 일부에 보면 사진이 뜨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 사진 삽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을 넣을 수도 있지만 비디오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비디오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고 비디오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영상 안에 다른 영상이 들어가게도 맞춰 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그 RR인가요? 그 실리콘으로 낸 트레이를 얼마 전에 샀어요. 그거를 포스팅 하려고 찍어 놓은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예 처음부터 볼 건 아니었는데 아까 영상 집어넣은 데가 여기죠?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철원에 있는 조상절리길이라는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영상 안에 또 다른 사진이나 영상을 넣을 수 있는 것을 바로 사진 삽입이라는 기능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수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효과를 넣고 싶을 때 이용을 합니다. 자, 특수효과를 누르면 여러가지 특수효과들이 보이고요. 여기서 이런 하트 모양을 넣겠다라고 한다면 얘는 잠금 있었네요. 잠금 없는 걸로 이런 모양을 넣겠다라고 하고 완성을 해보면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특수효과가 들어가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 특수효과 부분을 넣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만약에 효과를 나누거나 다른 효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스티커의 경우는 여러가지 이런 스티커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이런 스티커를 꽂아서 넣겠다 라고 한다면 스티커를 집어넣어서 꾸며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보통 글씨에다가 이렇게 흔들거리는 스티커를 같이 붙여놓는다면 좀 더 이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물론 불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필터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을 때 그 영상의 밝기나 필터를 한 번에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필터가 마음에 든다면 모든 클립에 똑같은 필터가 적용되게 해주시면은 조금 더 영상의 통일감 같은 게 보이긴 하겠죠. 자, 그 다음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영상의 요 클립과 클립 사이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얘네들은 화면 전환 효과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넘어갈 때 전환 효과를 내가 어떻게 넘어가게 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클립을 넘어갈 때 이렇게 회전해서 넘어가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효과를 조절하시면 기존의 영상에 있는 효과가 아닌 내가 원하는 효과로 적용된 채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화면 전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양한 효과들이 많으니까 너무 단조롭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효과들을 적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봤어요. 우리 포맷하고 백그라운드는 크기예요. 영상을 내가 몇 대 몇 사이즈로 만들 거냐 이런 거고, 요 백그라운드는 요 배경 색깔이 지금 까만색이잖아요. 여기를 블러로 이렇게 나타내게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색깔을 넣을 거냐 이런 내용들이니까 뭐 크게 영향은 없는 부분이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 끝까지 다 하셨다면은 제일 위에 보면 예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가려져서 잘 안 보이죠? 요걸 누르면 이제 저장을 할 때 480p 일반을 선택해서 동영상을 내보내면 영상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480p는요, PC에서 볼 때는 조금 다소 뭐랄까요, 좀 깨져서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흐리게 해상도가 낮은 해상도이긴 한데 모바일에서 볼 때는 전혀 무리가 없이 예쁘게 보이는 해상도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모바일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공유하고자 할 때 그때 이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 만약 비바 비디오를 지금 써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나중에 혹시 유료로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해상도는 큰 해상도로도 저장 다 가능하다는 거, 그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